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좋습니다. 네. 저는 1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를 다 했어요. 어떻게 하면 출가하는지 진짜 궁금하실 수도 있거든요.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발효공명이라는 걸 한다네? 갑자기 오후불식을 하라네? 하루에 3끼를 다 먹던 놈이? 저는 방송 세미나 같이 들었다고. 네. 재밌었어요. 아니 갔다 왔는지 이제 주지 스님이 오시오. 모니터링을 해야지 했거든. 안 한다더라고요. 아, 그럼 안 된다. 안 한다고 해야지. 나가 나오는 걸 어떻게 보냐 막. 그래도 해야 된다. 모니터링하고 안경 바꾼 거 아니에요? 갑자기 뇌가 초기화된 느낌이야. 나도 그래. 아무 기억이 안 나. 모든 걸 맡겨버리겠어. 아니야, 모든 걸 튕겨내겠어. 안녕하세요. 오늘 지난번 출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 두 분 스님들은 녹화 마치시고 어떤 기분이셨나요? 일각스님부터. 네. 저는 재밌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 저녁에 나오는 방송을 같이 시청을 했잖아요. 그럼요.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지영 스님 학교 끝나고 나셔서 우리 모두 일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세 사람이서 이제 한 방에서 오순도순 봤는데 저는 뭐랄까 우리가 실제로 잘 지내는 모습이 잘 카메라에 담겼다 이렇게 보기가 좋았고 네. 또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제 라디오에 글로 이제 써서 이랬습니다 하면서 자랑하고 싶었던 그런 이유였고 또 보면서 세 사람이 저렇게 색깔이 다르고 그 생각이 다른데 잘 담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영 스님 어떠세요? 나는 이제 보기가 싫었다고 봐야죠. 예, 이게 보고 싶었다 보기 싫었다 이걸 떠나서 방송이 처음이잖아요. 일단 민망한 게 너무 크고 이게 모르겠어요. 두 분 스님도 처음에 거시기 할 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너무 민망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봤다고 말을 해도 그 말 자체가 되게 민망해. 그냥 웃음밖에 안 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뭐요 학교 갔다가 오는 뒤에 이제 스님이 갑자기 불러갖고 모니터링을 해라. 잡아갖고 왔잖아요. 저 방에서 서기서 보는데 이제 내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명을 이제 조금 하자면은 그 사투리 심한 거는 나가 원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자세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일부러 몸을 조금 기댔어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결과물이 나와버렸죠. 오늘은 긴장 안 하셨죠? 지금도 사실은 손이 달달달달달 떨리지. 근데 이제 그때도 그때 나름대로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석을 했고 오늘도 그래 봐야죠. 스님은 어떠셨어요? 저요? 저야 뭐 스님들하고 같이 하는데 무슨 두 분의 긍정 분들하고 같이 하는데 무슨 불만이 있겠습니까? 좋았죠 뭐. 그리고 또 불자님들이 잘 봐주셔가지고 다행히 잘해서 또 열심히 찍어봐야죠. 그래서 불자님들한테 이게 다 또 알려드리고. 네. 저도 이제 스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모르는 것도 배워가고 하니까 참 좋은 시간 가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시간. 제가 좀 전에 막 가끔씩 이상한 엉뚱한 질문을 드리잖아요. 스님한테, 지영 스님한테도. 근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가지고 있는 거랑 스님이 가지고 있는 거랑 스님이 가지고 있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들어보고 최대한 합리적인 걸로 불자님들에게 또 전달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스님이 말을 많이 해왔어. 왜? 저번 방송을 봤는데요. 아니 나랑 저거 일각 스님은 말을 굉장히 많이 무엇을 하는데 스님이 진행한다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아니야, 나는 원래 이 정도면 돼요, 스님. 아니요. 이게 상대적으로
이게 나만 우리가 뭐라고 해야 오늘 되지? 질문을 많이 해드리자고요. 그렇죠, 선생님. 네. 그러니까 받으면 되물어보려고요, 이제. 거부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출가 후 첫 번째 맺은 인연,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은사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 불가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란 말을 자주 하는데 수많은 인연 가운데 가장 감사한 인연이 사실은 은사스님이시잖아요. 스님들도 공감하시죠? 네. 은사스님에 대한 그런 것들, 은사스님이라고 단어가 떠오르면 생각나는 것들. 네. 일단은 이제 단어 자체는 은혜 은자의 스승 사자인데 부모님의 개념과 그러니까 아버지의 개념과 스승의 개념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은 낳아주신 분이잖아요. 종헌 종법상으로도 은사 스님이 계셔야 저희가 출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계셔서 출가를 그 덕분에 할 수 있었던 것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가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중요하죠. 보여주시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당신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저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몸소 보여주시니까 부모와 스승의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지 않나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밖에서는 은사님이라고 하면 그냥 스승님이, 단지 스승님이지만 절집의 은사스님은 아버지 개념과 스승님의 개념, 선생님 개념이 합쳐졌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스님, 은사스님 생각하면 어떤 느낌? 일단, 무섭죠. 일단 무섭군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많이 부드러워지셨는데 이제 처음 출가했을 때는 내가 봤던 사람 중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은사 스님이셨죠. 엄하셨군요, 조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리는 안 하셨지만 이게 드러나는 외형상의 그 아우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손만 스쳐도 이제 베일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고, 원래 은사 스님 알고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친근감도 없었고, 근데 이제 스님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와 같은 개념으로 이제 다가서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많이 은사 스님에 관해서 이해도 많이 되고 이제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그런 것도 있고 정도 이제 많이 붙었지만 맨 처음에는 그냥 무섭고 어렵다 이거였던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스님이 그러지 않을까요? 처음 봤을 때부터 맞아, 저분은 나의 은사 스님이고 나의 아버지야. 연기하신 건가요, 방금? 아니 원래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스님. 왜 처음 듣는 것처럼? 저 처음 듣는데요. 우리가 말을 여기서 나눈 시간이 그럼요. 반년이 넘는디, 스님.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어쨌든. 저는 반대예요. 저는 은사스님 무섭지 않았거든. 처음 봤을 때는 안 어려웠다고요? 네. 어려운 거는 어려운 거 있는데 스님 은사스님처럼 그렇게 막 무섭거나 그러지. 그러니까 무서운 것과 어려운 것과 별개로 이제 딱 했을 때 은사 스님이 처음 봤을 때부터 저분은 나의 아버지고 난 편해 이렇게 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랬어, 맞아.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땐 결국에는 내가 모셔야 될 처음 만난 어른 이런 이미지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나중에 아버지처럼 내가 받은 은혜가 말을 하자면은 이제 정으로서 표현이 된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문중의 개념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정. 이것이 밖에서 세간에서 봤을 때는 아버지와 아들의 형태처럼 보여지지 않을까? 갑자기 드는 질문 중에 생각 중에 하나인데 질문 드리겠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 이미지와 아버지 이미지와 둘 중에 뭐가 더 강하죠?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더 강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은사님한테 배우는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공부적인 가르침보다는 삶의 전반에 관련된 가르침을 되게 제가 많이 받아가지고 보통 그런 교육은 가정에서 많이 받잖아요. 저는 가정교육을 이제 스님한테 받은 그런 느낌이라 저한테는 아버지로서의 느낌이 더 강하죠.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도 그러잖아요. 아사리라 그러잖아요. 출가 아사리가 다르고 교육 아사리가 또 따로 있고. 교육 아사리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가르침을 주시는 스님이 따로 있는 거고 저한테는 이제 아버지로서의 모범으로. 그렇죠. 모습으로. 저도 아버지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어렸을 때 출가 전에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진짜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만큼 살기도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 닮고 싶은 생각이 컸고 또 출가를 하고 나서도 처음에는 어떤 분인지 몰랐지만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같이 지내다 보니까 아 저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 마음을 배워서 익혀서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걸 보면 아버지 개념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역시 예, 아버지 개념에 조금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보다는 스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선생님의 역할을 하시는 또 스님이 계시고 일단은 은사 스님의 개념은 조금 더 아버지, 예, 불가 쪽의 아버지 정도 이렇게 개념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셋 다 또 그런 건 공통점이 있군요. 네. 근데 대부분 모든 스님들이 일단은 예, 아버지 개념으로 조금 더 다가가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죠. 이제 그것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은사 스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그 친근하게 여기지 않는 스님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스님들 가운데 이제 하긴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약간 교육을 시켜주는 분을 더 은사처럼 모시는 스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모든 스님은 은사 스님을 아버지처럼 대한다라는 그 명제가 돼버리면 안 될 것 같은 게, 제 주변에도 은사 스님하고 관계가 영 좋지 않은 사람. 시원찮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은사 스님은 은사 스님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은사가 아버지로서 이제 다가오시는 스님들도 있고, 단순히 이제 출가시켜진 관계로서만 가져지는 스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 웃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쭤봤잖아요. 아버지 개념이냐 스승 개념이냐. 그러면 우리가 챙기는 것들이 기념일이 있잖아요. 어버이날을 챙기세요. 스승의 날을 챙기세요. 어버이날요. 어버이날. 전 둘 다. 둘 다 챙기세요? 네. 네, 그러시군요. 조금 고단하긴 해요. 이거 은사 스님 번다 그러시는데 잠깐만. 많이 고단해 보이는. 절대 고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은사 스님 어디 봐야 돼? 잠깐만. 저는 은사 스님께 영상 편지인가요? 기념일을 갑자기? 챙기는 게 늘 즐겁고 행복하고 얼굴이 빨개지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해야죠. 네. 아니 그 말은 내가 조금 거시기. 다음 회차에? 다음 주에? 언젠가. 언젠가. 네. 끝나기 전에 하실 거죠? 모르겠네요. 어떻게. 그게 될란가. 뭐 그런 것들 뭐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도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어버이날을 챙겨야 되는 건지 스승의 날을 챙겨야 되는 건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둘 다를 챙겨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그 고민을 제일 많이 하셨을 것 네, 같아요. 진짜 너무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어버이날 때 살아계시는 어머니한테도 부모님한테도 전화드리고 은사 스님께도 일단은 전화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승이 날 때 뭔가의 선물과 함께 또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포인트는 저는 이제 스승이 날 때 그래도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낳아주시는 분과 그 다음에 이렇게 안 낳고 이렇게 약간 그런 개념이 조금 강해서 그래도 스승님이시니까 은사 스님이니까는 그래도 나에게는 어버이기도 하지만 스승의 개념이 좀 더 강하니까 스승의 날을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웬만하면 두 개 다 챙겨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시작을 한 스님이 있다면은 결국에 계속 하게 돼 있어요. 하다가 안 하면 이게 또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른 스님도 똑같거든요. 이게 안 해드리면은 이게 조금 이게 섭섭하다고 해야 되나? 섭섭하죠. 사람의 마음인데. 이게 있잖아요. 그리고 상자 입장에서도 이게 하다가 안 하면은 안 해놓고 이제 마음이 영 껄쩍지근하니 그럴 수 있다는 말이죠. 네. 아니, 결국 시작했으면 같이 하는 거죠. 그건 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요,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과거 출가 후 첫 번째로 맞은 인연, 은사 스님의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으며 또 저희 셋의 은사 스님이 누구셨는지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지 나의 은사 스님에 대한 오늘 마수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한 게 아니었는데 그럼 이제 시작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이미 시작이에요? 시작했다고 생각을 했어. 자, 첫 번째로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은사스님이라고 하면은 사회로 치면 선생님 같은 존재인데, 불현듯 우리 초등학교 다녔을 때 선생님들 떠오르시잖아요. 세속적인 스승을 절집에 들어오기 전에 선생님에 대한 기억은 좋은 기억이신가요? 나쁜 기억이신가요? 저는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많은 정신적인
교육과 성품적인 지도를 받았던 분이 두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부모님. 분명히 선생님들도 그 당시에 많이 가르쳐 주셨겠지만 부모님의 것과는 좀 비교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부모님 생각밖에 안 나요. 아, 그렇군요. 우리 지금 저는 그러니까 이미지가 크게 남았다기보다는 감사한 일은 있었다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출가를 할 때 저는 자퇴를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스님을 하려면은 바깥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연을 끊어야 된다. 근데 나는 고등학생이면은 그럼 고등학생도 자퇴를 해야 되나? 이제 이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했던 거죠. 그래서 별 생각 안 하고 자퇴서를 냈어요. 그리고 은사스님한테 가서 출가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 처음 1화 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장이 그때 있어야 됐던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처리를 안 하신 거죠. 일부러 미뤄둔 거죠. 얘가 혹시라도 다시 오면은 고등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이걸 좀 늦춰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전학으로 해가지고 학교를 다시 다닐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한 감사함이 분명 있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선생님들에 관해서 이게 뭔가 정말 나의 스승으로서 존경한다라기보다는 감사한 일이 있는 그런 이미지가 남게 된 거죠. 그럼 스님은 또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선생님한테 그 제가 이제 뭐가 이렇게 친구들하고 싸우고 있을 때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아무 말 없이 그냥 안아줬던 기억이 조금 있거든요. 그때 굉장히 그 선생님에 대한 그 고마움? 그러니까 싸워가지고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포근히 안아줬던. 스님 그때도 싸우고 있었네요, 누구랑. 그때 도라니요. 아이, 요즘은 그렇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요즘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그렇죠. 요즘에는 굉장히 부드러워졌죠. 사람이 바뀌어버렸지. 이게 지금 완전 보살 다 됐지. 아이, 그 정도는 아니고. 네. 수습이 될란가 보군. 그러니까 네. 나를 아주 나쁘게 만들고 있네. 성격이 똑부러진 사람이지. 그렇죠. 그래요. 뭐 그때 아무튼 선생님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너가 잘못했어, 뭐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그냥 두 아이를 차례대로 이렇게 끌어안아주면서 우리는 하나니까, 우리 같은 친구니까 이러면 안 된다 했던 기억이 어렸을 때 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 학교를 다녀오시고 이제 어찌됐건 싸웠으니까 친구들끼리 부부들끼리 싸웠으니까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선생님께서.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하늘같이 우러러 보이고 그 우리 흔히 노래 가사처럼 그때 그 감정이 있어요. 조금. 그리고 나서 그때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그냥 이렇게 꼭 안아주는 그 기억이 있어서 그때 기억이 있고, 사실은 지금 저희 은사 스님도 약간 비슷한, 항상 사랑으로. 아, 중간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는 학교 선생님들보다 네네.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게 더 많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드렸냐면, 그 해마다 연초에 되면은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차 담임 선생님한테 인사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한 5번, 6번은 제가 그 현장에 제가 목격을 한 것 같은데, 어머님이 고등학교 때까지 가서 중학교 때까지만 하셨던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왜소해 보이니까 네네. 혹시 잘못했는데도 안 혼내지 마시라고. 아, 쉽게 안 혼내지 말라고. 쉽게 말하면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네. 팰 때는 패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참 따뜻하신 분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그때도 스님은 덩치가 작으셨네요. 팩폭하시네 이제. 아주 이제. 저는 한 번도 저희 모친께서 작아보신 작아본 적이 없다고. 네. 아, 반대죠. 예. 네, 완전히 저는 덩치가 컸다 그랬거든요. 아, 이 스님 부럽습니다, 스님. 그런 일도 있었군요. 부럽나요? 그러게. 자, 그러면 또 우리 은사 스님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우리 또 한번 알아볼 시간인데요. 우리 지영 스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방법들이 있잖아요. 뭐 가령 내가 직접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은사 스님 정할 수도 있고. 저의 입장에서는 은사 스님은 정할 수 없는 거였고, 네. 근데 이제 다른 스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은사 스님은 약간 정한 것처럼 가는 스님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는 이제 있어 보니까 이제 스님들이 결국에는 은사 스님들이 결정하는 거긴 하던데, 근데 이제 출가할 때 그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 출가시켜주는지 이런 걸 아예 모르고 그냥 절에 들어가면 출가가 알아서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은사상자의 개념도 전혀 몰랐으니까
이런 전문 지식이 없는 스님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절에 가겠죠. 그래서 출가를 하겠죠. 그 절에 있는 주지 스님이 은사 스님일 수가 있고, 맞습니다. 아니면 본사에 가가지고 그냥 행자 생활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생판 모르는 남이 갑자기 은사 스님이라고 정해져가지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나는 알 수 없는 부모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거죠. 밖에서 도솔촌에 있다가 부처님이 내려와가지고 이 사람이 태에 깃들듯이 이제 나는 사회에서 살다가 저 스님이 너무 좋다. 저 스님 상자로 하겠다. 라고 해서 그 절에 가가지고 저는 이 스님 상자로 출가를 하렵니다.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웬만하면 그 스님 상자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두 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밀각스님도 그런 경우신가요? 네, 저도 군대 제대하고 6개월 뒤에 바로 출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말년 휴가 때 시기를 특정한 거죠. 확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딱 진행이 돼서 24살에 송광사 행자실에 딱 갔을 때만 해도 은사 스님을 정해야 출가할 수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거는 만나다가 뭐 스승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수행길에서. 그런 개념이지 필수적으로 부모처럼 정해져야 되는 줄 몰라서 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포교국장 소임을 당시에 보시던 스님과 한두 마디를 나눴더니 네. 10수년 전에 저희 친아버님이 네. 아버지께서 출가를 하시려고 하셨는데 그때 상담을 했던 분이더라고요. 아, 그런 인연이에요, 또? 네, 그래서 아. 가만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거사님 이름이 나오고, 그 거사님 우리 아버지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와. 아버지가 출가를 못하시고 아들이 대신 왔네. 이런 개념이 있으셔서, 저희 은사스님께서 송광사 본사 문중이 아니셨음에도 불구하고, 행자기간 동안 계속 저를 눈여겨보면서, 김행자 잘 부탁해.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다 얘기를 해서, 나중에 정해질 때쯤 되니까, 정해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나는 분이 그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내가 모르는 뭔가 인연이 있나 보다. 그러네요, 진짜. 그거는 몰랐습니다, 진짜. 스님은, 그러면 스님이 정하신 거네요, 결국에? 제가 먼저 고백을 했죠. 송광사는 그러면 행자님들이 은사 스님을 네. 누구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런 게 없다면, 이제 원주스님 계시잖아요. 원주스님 행자님들을 이렇게 잘 보살피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누구 마음에 네. 두신 은사 스님이 계시냐. 근데 없으면은 이 스님께서는 어떠냐. 그리고 또 가서 인사하고 서로 얘기하고, 그래서 맞으면은, 그래, 그러면 행자님은 나의 상자가, 내가 상자로 받아주겠다. 이렇게 하죠. 그럼 서로가 서로한테 선택권이 네네. 있네요. 그렇죠. 저는 조금 다르게 알고 있었어가지고, 저는 은사 스님들이 알아서 하는 건 줄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딱 정해놓은 건 아닌데 대부분 저희가 이제 들었던 얘기는 아주 예전에는 행자가 먼저 스승이 될 은사 스님께 찾아가서 제가 스님 상자가 되고 싶습니다 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몇 마디 얘기를 건네보고 괜찮으면은 그때 이제 받아주시는 걸로. 예. 네, 저도 송광사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저희 은사 스님께 인사 드리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뭐 따로 다른 건 없고 이미 정해서 저는 왔어요. 근데 지영 스님은 정하지 않았고. 그렇죠. 저는 근데 몰랐죠. 이각 스님도 정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는 아주 오래된 인연이었고. 예. 자연스럽게 누가 섭외를. 들어도 인연인가 보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이게 들 만한.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아버님께서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못 하시고 그 아드님께서 또- 상담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유마거사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저희 은사 스님께서 제가자로서도 충분히 수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약간 이제 만류를 해주셨죠.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다 출가를 권유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황에 맞게끔. 가정이 있는 분에게는 자식이 거기에 있으면 맞게끔. 그랬었던 분이어서 그때는 이제 아버님이 출가를 못 하셨고 그 마음 때문에 조금 단념을 하셨고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찾아갔는데 정말 그분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는 거의 못 들어봤던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런 희귀한 일은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스님. 네. 그러면 사실은 은사 스님 이렇게 정해지시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은사 스님께서 뭐 학비라든지 옷이나 이런 것들 다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다 봤죠? 네, 그런 거면은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의사 선생님께서는 어디서 이런 것들을 마련하실까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뒷주머니에서 있어요? 이제 이게 막 침대 아래에서 꼬불 쳐더니 그 돈이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는 거겠어요? 땅 파면 나온 뒤야. 뭐 이런 얘기를 방에서 준비하고 오신 거예요? 아니죠. 땅파는 나온다니요, 스님. 아니 기도하면 다 떨어진대. 아, 그래요? 의사 선생님, 원래 애기는 기러기가 물어다 주는 거고 스님들은 기도하면 보살님이 알아서 주게 돼 있어. 대단하십니다. 내가 얼굴이 빨개지네.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그냥 내 생각에도 그래요? 네. 은사님은 지극히 현실적이죠. 아마 우리 은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상자님들 뭐 이렇게 학비나 이런 거 지원해 주시라고 여러 가지 소임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들 우리가 한 번쯤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 정말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좋은 스님 한 분 이렇게 모시고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금액이나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밖에서 자식 키우는 거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속된 말로. 그렇죠. 이게 고정적인 일단 그 수입이 있어야 상자를 키운다라는 말이 되니까. 왜냐면 처음 출가한 사람들은 밖에 있는 거 다 내비두고 오라고 이렇게 됐는데 가진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누가 이 사람을 교육을 시키겠냐. 그 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다 은사 스님이 지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은사 스님이 생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얘를 키워요? 그럼 결국에는 사찰에서 무언가 일을 해야 거기에 따르는 보시금을 이제 좀 받고 그거 갖고 이제 상자를 키우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스님들은 못 받으시죠. 받기가 어려워서 상자를 못 받는 맞아요. 경우도 그런 있죠.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저희 도반 스님들도 어떤 스님에게 이렇게 선원 다니는 스님께 은사를 정하러 갔는데 스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선원만 다녀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나한테 오면 우리 행자님이 고생이니까 다른 은사 스님 찾아보는 게 좋겠다 해서 돌려보냈다 하더라고요. 자기 이제 웬만한 반연이 있는 스님께 이제 다시 소개시켜 드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알고 있어요. 스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일찍 그 주지소임을 사시면서 이렇게 좀 약간 현실적인 운영에 뛰어드셨잖아요. 네. 그러면 스님께서는 이제 은사 스님께서 스님에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런 생각 때문에 또 소임도 열심히 사시는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상자 스님이 은사 스님한테 갚아야 될 거는 밖에서랑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개념이냐 선생님 개념이나 했을 때 아버지 개념 쪽에 더 가까워지는 게 그분께서 이제 제가 성장을 해나가면서 법납이 차이면서 그 전까지 케어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 어느 정도 입지가 올라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우리 은사 선생님을 모신다라는 생각으로 좀 그렇게 은혜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지금 소임을 사실은 열심히 살고 있죠. 우리 지영 스님은 그런 생각 많으시죠? 그렇죠. 좀 은사 선생님께서 상자를 한 50명만 받아주시면 이게 좀 부담이 이게 50명이 한 분을 부양하는 거하고 이게 한 두세 명이 또 하는 거하고 다르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받은 게 있다면 응당 다시 보답해 드려야 되는 게 이제 인지상정인데. 맞습니다. 진짜. 예. 제가 이제 10대 때 또 출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아버지나 다름없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아버지한테 받은 게 이렇게 많은데 지금도 학교 다닌다고 근사 선생님께서 이제 계속 같이 고민해 주시고 금전적으로도 용돈하라고 조금씩 보내주시고 인사드리러 내려갈 때마다 이제 차비하라고 또 주시고 이게 다 어디서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허무맹랑하게 나오는 것이가 아니잖아요. 당신이 고생해서 어쨌든 가지게 된 것인데 그러면 이제 그거죠. 내가 당장은 내 욕심 때문에 공부를 하고 내 무엇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제가 당신을 이제 편하게 이제 좀 공부하실 수 있게끔 수행하실 수 있게끔 그 환경을 갖춰 드려야죠. 저는 그게 상자된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당신이 어떻게 어떤 삶을 사시고 어떤 모양새가 이제 되시든 간에 이제 나중에는 내가 당신께 할 도리를 다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떤 모양새가 되시던 간에 라는 말씀이 말이 참 예쁜 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정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출가를 해봤는데 나의 은사 스님을 멀리서만 봤을 때는 너무 좋아 보인다 라고 생각하고 갔다가 가까이 가서 지내보니까 너무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이게 사는 것도 맞지도 않고 나하고 수행법도 맞지도 않고 나하고 가는 방향이 다르다고 해서 나의 은사 스님을 이렇게 배척하거나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은사 스님을 바꾼 경우도 들어보셨잖아요. 네, 건당이라고 있죠. 네, 건당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하나의 그 사회법은 아니지만 종법 중에 하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조계종에 있는 종법 중에 하나로서 전체적으로 낙오자가 없게끔, 그리고 어떻게든 그 틀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안전 속에서 수행을 나갈 수 있게끔 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는 그 제도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선택할 이유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은사 스님께서 분명히 수행을 하는데 가풍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보여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시지만 하는 것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은사 스님이 수행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공부가 안 됐다고 잘못 배웠다고 해서 은사 스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는 내가 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 때문에 잘 되고 못 되는 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것처럼. 그러나 부모님이 연세 드시고 아까 제가 은사 스님께서 어떠한 모양새가 되시든 내 마음은 변치 않겠다는 취지의 지영 스님 말이 참 좋게 들렸던 게 뭐냐면 그 모양새라는 거는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못나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저분 덕택에 태어났다 라는 걸로 내가 내 할 일을 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더 내 도리를 잘 할 때, 그렇게 뭔가 잘 망가진 듯한 그 인연이 좋게 회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우리가 할 도리라고 생각해서 제도적으로는 누군가는 필요해 할 테니 있을 법도 하다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선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 수 있으면 좋겠다. 한번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도 정했으면 있으니까. 그렇죠. 그 처음에 마음을 가지고 계속 보다 보면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은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또 하셔가지고 정말 안 맞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봤는데 너무 방향성이 틀린 거죠. 수행법이나 이런 것들, 가치관 이런 게 틀리니까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합의를 하셔가지고 교체를 이렇게 은사 선생님을 이렇게 교체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각스님 의견은 동의하지만 또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안 맞다라면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출가를 또 하시는 분들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도 있다라는 거는 또 열어두는 게 또 좋다고 봅니다. 건당이 저는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열심히 포장을 잘 해주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엔 그러니까 은사와 상자 간의 관계가 제자만 올바르게 뭔가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은사 스님만 제자를 막 배려해서 되는 게 아니고 결국 상호 간의 배려인 건데 그러니까 도반 스님들이나 다른 스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무관심한 경우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건당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는 은사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나는 다른 스님한테 가겠습니다. 난 저 스님이 좋아요. 이렇게 해갖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합당한 이유가 제시가 돼야 돼요. 웬만하면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사실 돌아가시지 않으면은 안 되죠. 그렇죠. 네.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건당이라는 게 애초에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필요한 사람, 필요한 스님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너무 고통일 수가 있거든요. 서로가 서로한테. 은사 스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받아놓고 봤는데 내 사정이 여여치가 않으니까 녹록지 않으니 얘한테 어떻게 신경을 써줘요? 요 스님들한테. 그러면 내비 돋보게 되는 거고 그 사님들 입장에서 난 지금 당장 공부를 하고 스님으로서의 소양을 갖춰야 되는데 은사 스님이 네 마음대로 해라. 이래 불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라. 서로가 서로한테. 그럴 경우는 건당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제 건당에 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무조건 긍정을 한다거나 이거는 정해놓으면 안 되죠. 그렇죠.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의사 선생님이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끝에는 항상 훈훈하게. 그렇죠. 친은사파입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저희 셋 다 친은사 쪽이죠. 그렇죠. 의사 선생님을 늘. 그러면 저희 은사 스님의 그 얘기도 포함이 되지만 은사 스님마다 수행법이 좀 다르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근데 저도 약간 일각 스님이 하신 말씀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사 스님이 보여주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다른 스님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제 이제 선으로 뛰어난 그 은사 스님이시거나 아니면은 교육적으로 뭐 화엄이라든지 뭐 이런 게 특출나신 스님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또는 저 포함해서 스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이제 수행법이라든가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어른 스님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거를 이제 상자들한테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제 말을 하자면 수행법이고 가풍이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으면 그런 거예요. 너무 저는 사실 우유부단해요. 사람 성격이 이제 적을 만들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뭔가 충돌이 일어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인데 은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닌 건 아니다. 이게 딱 하는 그런 칼 같은 모습을 보면서 아 나한테 저런 모습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삶의 모양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사 선생님을 뵙고 이야기를 드릴 때도 이제 이해가 안 될 때는 와 난 저렇게 안 살아야지. 와 은사 선생님 왜 저렇게 막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랬다가 이제 이해가 되면은 이제 아 맞아 은사 선생님 하시는 게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구나.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요. 이제 이렇게 가면서 또 시간이 흐르면서 또 어느 순간 스님은 너무요. 왜 나를 자꾸 이렇게 못 살게 만드시나 이랬다가 나는 내가 나음의 상자가 너는 사람들한테 저렇게 안 해야지 이랬다가 또 시간이 흐르니까 그래서 이랬구나 내가 못난 놈이었구나 또 이랬다가 다중인가요? 아니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은사 스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일을 할 때는 어떻게 일하는지 그 모양을 보고 자연스럽게 이제 녹아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살면서도 이제 스님 두 분을 만나 뵙고 이야기하고 은사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씩 나누다 보면은 스님 모양새가 당신 은사 스님과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우리 은사 스님의 말투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녹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막 이게 우리 은사 스님의 수행법이다. 가풍이다. 이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한테는. 사실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죠. 제가 은사 선생님한테 배웠던 가장 큰 경험 중에 하나는 그거죠. 삼지 나오신 거죠. 사람한테 기회는 3번 준다. 그런 개념을 몰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은사 선생님한테 아침에 문이 닫고 3,000배를 2번을 받았어요. 세 번째 딱 그 은사 선생님께서 두 번째 3,000배를 행자 때 그랬거든요. 심지어 행자 때였어. 행자 때 한 번, 3일 때 한 번이었네요. 그래서 은사 선생님께 두 번째 걸리고 3,000배를 받고 나서 은사 선생님이 한 번만 더 걸리면 너 이제 스님 하지 말아라. 내려가라. 이랬어. 그때 아 이게 삼지 나오시구나. 그래서 3번 안 걸렸어요? 걸렸지. 무수하게 많이 걸렸지. 근데 또 넘어가 주셨죠? 근데 두 번째까지 딱 하고 다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이러는 나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아 이제 한 번 더 걸리면 끝나버리겠구나. 이제 인생이 이제 종치는구나. 이제 이래갖고 이러는 나죠. 근데 가갖고 줘라 이제. 행동이 개선은 됐죠. 근데 이게 1에서 100이 되지 않았을 뿐인 것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아 이것이 삼지 나우스의 묘리구나. 아 이제 그 생각을 했죠. 근데 저는 3,000배를 이미 은사 스님께 2번을 받았고 인자 비고개를 달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한두 번 빠져도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한숨만 푹 쉬고 인자 불러다 놓고 차 한 잔 먹이면서 다독이시죠. 그 은사 스님한테 한 경험 이후와 이전이 분명한 차이는 있었죠. 예,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을 한 거죠. 정말 큰 실수를 같은 사람이 2번까지는 해도 나는 좀 참을 수 있다. 이런 거는 좀 생겼죠. 왜냐하면 3번째는 아 이거는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저희 둘은 큰 실수한 거 없죠, 선생님? 그렇죠. 사실 내가 할 줄 알았는 거 걱정을 많이 하죠. 스님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저는 부모님이 좋습니다. 훌륭하시네요. 정도로- 능구렁이랄까, 능구렁.